조지 소로스 여러분도 뭐 다 알고 계시죠? 저희 방송 보시는 분이면 소로스를 모르는 사람은 없으실 것 같은데 바로 이 할아버지 올해 91세입니다. 91세 할아버지인데 뭐 엄청난 갑부고요. 이 억만장자가 엉뚱한 데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이 미국 사회를 어떻게 하면은 사회주의화 할 것인가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엄청난 돈을 때려붓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가 돈을 벌어가지고 성공을 이룰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쪽에다가 투자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랬으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인정받고 존경받는 인물이 됐을 텐데, 그게 아니고요. 복지, 이런 쪽에다가 이제 주로 투자합니다. 복지에 투자하는 거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복지에 투자하는 것들이 왜 안 좋은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벌써 아시겠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복지에 투자해서 사람들에게 거저 주기 시작하면, 복지 혜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거저 받죠. 오히려 내 환경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거저 받는 것이 더 많아지는 것이 복지 혜택입니다. 복지 혜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한없이 게을러지게 됩니다.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이 목적이 돼버리는 사람들은 이제 폐인 수준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부에서 한 푼 더 받을까라는 데 머리를 쓰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납세자로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모범적인 시민으로서 성장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복지 혜택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정신을 병들게 하고 나중에는 우리 몸도 힘들어지게 만듭니다. 복지라는 것은 정말 필요한 분들, 의지가 있어도 어찌할 수 없는 분들을 돕는 차원에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지, 그냥 딱 산수하듯이 딱 평균 내가지고 너는 돈 못 버니까 줄게 라는 식으로 이루어졌다가는 그 사람들을 다 망가뜨릴 수밖에 없는 것이 복지다. 복지는 그래서 제대로 잘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하면은 오히려 우리에게 폐가 되는 것이 복지 혜택인데, 지금 쓰잘데기 없는 참견을 많이 하고 있는 이 조지 소로스 억만장자는 이런 데 관심이 많은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을 점점 의지박약으로 만들어버리는, 열심히 살 생각하지 마, 그냥 돈 줄 테니까 그냥 대충 먹고 살아,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부자들이 개 돼지처럼 여기는 국민들한테 뭐 이것저것 먹을 거 떨어뜨려 주듯이, 과거에 유럽에서 이런 그 귀족들이 마을에 한번 행차를 할 때 존경심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막 동전들을 이렇게 뿌려주면은 사람들이 그 돈 줍기 위해서 막 몰려들고 돈 줘서 고맙다고 막 칭찬하고 인사하고 하는, 이런 걸 즐기듯이 이런 식의 잘못된 일에 돈을 자꾸 쓰고 있고, 그런 일들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정치인들한테 돈을 불어넣고 정치인들이 그런 제도들을 만들게 부추겨왔던 이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사람 문제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그 자금 규모가 작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큰 돈을 쓰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무시를 못하고요. 소로스를 또 존경하는, 따르는 사람들이 또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로스가 돈을 어디다가 넣는다 그러면 소로스의 돈만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따라서 같이 베팅하는 사람들이 또 돈을 막 집어넣습니다. 그들만의 리그가 지금 만들어져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 사람들의 이 돈줄을 절대 무시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돼 있는 것이죠. 이 좌파 억만장자이자 민주당 기부자로 유명한 이 소로스가 올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1억 2,500만 달러를 지금 슈퍼팩에다가 채워 넣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폴리티코가 이 내용을 먼저 보도했는데요. 장기 투자 목적이다라고 이제 밝혀놓은 이 자금은 최근에 몇 년 동안 정치단체에 주어진 기부금 중에서 가장 큰 규모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무려 9자리 숫자 아니냐 이거죠. 9피겨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보통 집을 얘기할 때 7피겨 하우스 그러면은 이제 몇백만 불짜리, 100만 불이 넘어가면 7피겨, 7자리 숫자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100만 불 넘어가는 집 그러면 7피겨 하우스 이런 말을 하긴 하는데, 지금 이 기부금으로 집어넣은 1억 2,500 이렇게 나오면은 9피겨가 되는 겁니다. 125밀리언이니까요. 125밀리언. 9피겨 도네이션을 한 굉장히 이례적이고 드문 숫자이기 때문에 자꾸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게 되는데, 소로스는 미국 민주주의의 기반 시설인 투표권과 시민 참여, 시민의 권리와 자유, 그리고 법치를 강화하기 위해 이유들과 후보들, 어떤 원인들과 그 다음에 후보들한테
투자하겠다. 민주주의 팩이 할당될 것이다. 이 팩 이름도 슈퍼팩 이름도 데모크라시 팩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데모크라시 팩을 통해서 돈을 주겠다. 일단 본인 나이가 또 올해 91세나 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일선에서 뛰는 거는 무리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팩을 아들한테 양보하겠다. 알렉산더 소로스라는 아들한테 양도하고 알렉산더 소로스가 이 데모크라시 팩의 회장이 되게 그렇게 지금 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데모크라시 팩은 이미 뭐 1억 2,500만 불 넣고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벌써 돈을 쓰기 시작했다. 척 슈머 원내 상원 있죠? 상원 총무, 원내 총무. 이 척 슈머 상원 원내 총무가 이끌고 있는 상원 다수당 팩, 그러니까 세넷 머저리티 팩에다가 250만 달러 넣었다고 그러고요. 낸시 펠로시가 이끌고 있는 하원 다수당 팩, 그래서 하우스 머저리티 팩에다가 100만 달러 넣고, 민주당 국무장관 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국무장관 협회. 그러니까 스테이트 세크레터리죠. 주마다 주 국무장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뭐 주무장관이라고 번역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국무장관들이 하는 업무 중에서 이제 중요한 업무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선거 관련한 업무가 있고, 또 하나는 비즈니스를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에 있는 모든 기업들에 대한 리스트, 명단 이런 것들을 이제 비즈니스의 인허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게 주무장관이 하는 역할이고, 또 하나가 선거에 대한 걸 총괄하고 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정부에서 랭킹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주지사, 부지사 다음에 이 국무장관을 이야기할 정도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자리인데, 이 주마다 있는 국무장관들을 전부 다 민주당 국무장관으로 바꿔버리려고 하는 이런 단체가 바로 Democratic Association of Secretaries of State 해가지고 민주당 국무장관 협회 이런 조직이 있습니다. 민주당원을 국무장관으로 앉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도 100만 달러 이렇게 기부를 일단 했다고 합니다. 그 협회에다가 100만 달러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큰 돈은 아닌데, 이제 협회에 이렇게 상징적으로 넣어두고 나면은 그 다음에 소로스를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또 막 집어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 이제 막 불어나게 됩니다. 소로스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트럼프는 2020년 낙선한 여러 전장터에서 국무장관 후보를 트럼프 사람들로 내세우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해왔습니다. 2020년 선거가 끝난 다음에 보니까 선거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국무장관의 역할이 상당히 크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그걸 무시할 수 없겠구나 해가지고 민주당 국무장관이 있는 자리들 혹은 공화당 국무장관이 있더라도 라이노 공화당원이 있는 그런 주들은 트럼프 파들, 마가 정치인들을 그 주의 국무장관으로 내세우고 있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조지아주가 그런 식인데요. 브래드 라펜스퍼거라는 현직 주 국무장관이 라이노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조디 하이스라는 연방 하원 의원을 지금 주 국무장관 선거에 지금 내세우고 지지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각 주마다 트럼프 사람들이 주 국무장관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작업들이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다 치고, 소로스의 기부금은 올해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2021년 450만 달러를 모금한 민주당 그룹의 기록적인 한 해를 부채질하는데 한몫했다, 일조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로스가 투자하면 다른 사람들이 따라서 투자하기 때문에 이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소로스가 자기를 찍었다라는 이야기는 마치 이 보수 진영에서 트럼프가 자기를 지지해줬다라는 거하고 별다를 거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쪽은 이제 금전적으로. 네. 트럼프가 지지해줬다 그러면은 표를 많이 받겠구나 이런 이제 기대 효과가 있는 것인데, 소로스가 지지해줬다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오겠구나 뭐 이런 기대 효과가 있는 것이죠. 현장 작전에 초점을 맞춘 몇몇 단체들 또한 6명과 7명의 기부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블랙팩은 2021년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와 입법 경선 기간 동안에 25만 달러를 지원받았고, votetripling.org라는 단체에서도 100만 달러를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이 단체는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뒤에 가족과 친구들에게 다가가서 투표할 것을 촉구하는 이런 단체입니다. 이게 상당히 무서운 건데요. 그 유권자 운동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찍어줄 법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제발 유권자 등록하라고, 어렵고 귀찮을 것 같으면 내가 대신 해줄게,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설득하는 거죠. 그거 유권자 등록하면은 무슨
뭐 좀 골치 아파지는 거 아니야? 뭐 법원에서 나와가지고 배심원 쓰라고 귀찮게 구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 하면은 야, 어차피 시민권 받으면 그거 다 나오는 거야.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아무 염려할 거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득을 막 시키는 거죠. 유권자 등록해라. 안 한다 그러면 내가 대신해 줄게. 심지어는 그렇게 허락받지 않고도 그냥 마구잡이로 막 가서 유권자 등록을 하는 사람들까지 있었다. 2020년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뭡니까? 돌아가신 아들이 그냥 유권자 등록을 해버리는 거죠. 잡아 넣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범죄자 아닙니까? 선거법 어긴 건데 잡아 넣어야 되는데 뭐 잡아 넣었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잘 못 듣습니다. 그런 선거 사범들에 대해서 좀 갑갑한 것이죠. 어쨌든 이런 활동들, 그러니까 유권자를 더 민주당 찍을 만한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들이게 하려는 이런 운동을 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유효한 운동이다. 그게 무슨 뭐 효과가 있겠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것 때문에 블루웨이브가 불었던 것입니다. 지금 공화당 쪽에서도 사실은 이런 그 풀뿌리 운동이 폭넓게 지금 전개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예전부터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이 운동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지금 단계에서는 보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잘못된 민주당 정책을 일깨워주는 그런 그 깨우침을 주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더 많이 하고 있는 편이죠. 실질적인 유권자 운동 뭐 이런 부분보다는 뭐 하여튼 민주주의 팩, 그러니까 데모크라시 팩의 지출은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후 다음 주 월요일에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공개가 될 것이다. 또 어디에다가 돈을 줬는지, 얼마를 돈을 줬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추후에 더 추가 발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소로스가 가지고 있는 소로스가 지원을 해주는 건 이렇게 정치인들도 지원을 해주지만 cause라고 그래서 원인들, 어떤 이유들, 그러니까 주로 이제 핵심적인 아젠다를 놓고도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형사개혁이라는 겁니다. 형사사법개혁. 형사사법개혁 하니까 무슨 말인지 피부에 와닿지 않죠. 단도직입적으로 딱 이야기하면은 저희가 최근에 여러 차례 보도해드린 바 있는 잡아넣는데 그냥 풀어주는 거. 너는 죄가 가벼우니까 그냥 뭐 감옥에 들어갈 필요 없어. 그냥 돌아가. 훈방조치 바로 그냥 풀어주는 이런 그 변화들이 생기게 된 것이 결국은 이 조지 소로스의 장학금을 받은 검찰들이 하고 있는 짓들이다. 가장 유명한 사람이 LA 지방검사를 맡고 있는 조지 게스콘이죠. 조지 게스콘 같은 경우에는 LA 지방검사 취임한 뒤에 1년 동안 아주 급진적인 개혁 바람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 웬만하면 그냥 다 기소하지 않고 그냥 다 풀어주고 다시는 죄 짓지 마 뭐 이러면서 그냥 보내주는 좋은 말 해주고 보내주겠죠. 보내줄 때는 또 죄 짓고 와 그러면서 보내주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다시 죄를 짓고 또 다시 감방에 들어오고 더 큰 죄를 짓고 또 잡혀 들어오고 그래서 결국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에는 범죄율이 굉장히 늘어나게 됐다. LA만 그렇게 되는가? 뉴욕도 그렇게 됐죠. 뭐 뉴욕 같은 경우에는 살인 사건만 해도 뭐 2년 전에 비하면 53%가 더 올라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당히 치안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온 일들. 그러니까 잘못된 정책들을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돈을 가지고 그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라고 이 검찰들을 지원해주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지금 되는 것이죠. 조지 소로스가 가지고 있는 이제 오픈 소사이어티 파운데이션이라는 열린 사회 재단이라는 재단이 있는데 이 재단이 조 바이든의 인프라 및 사회복지 제안을 승인받도록 하는 데에만 과거에 $2,000만 기부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인프라 법안은 저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데 아직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BBB 법, 더 나은 재건 법안에 들어가 있는 각종 사회 지출 비용, 그러니까 뭐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라든가 뭐 다 복지 혜택들이죠. 그냥 막 돈 퍼주는 거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통과시키라고 바이든 쪽에다가 $2,000만 지원을 했던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결국은 이 미국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원흉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지금 지목받고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근데 요번에 하여튼 데모크라시 팩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1억 2,500만 달러 총알을 재워놓고 자, 공화당 한번 붙어보자. 올 중간선거 한번 붙어보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돈 쓰겠다라는 거죠. 자,
미국 선거는 돈 선거라는 이야기가 과거부터 뭐 계속 있어 왔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 오미크론 때문에 오미크론의 또 변종까지 나오고 하는 상황에서 여차하면은 지금 한국처럼 미국에서도 올 가을까지도 어쩌면 팬데믹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까지 연결이 된다고 하면 국민들의 피로감이 매우 커지기는 하겠지만은 그럴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이지만 만약에 그런 식으로 팬데믹이 올 중간 선거까지 계속 연결이 된다고 하면은 분명히 현장 유세라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현장 유세가 어려워지게 되면은 이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을 만나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에는 매체를 통한 광고밖에는 없게 되는 이 지난 2020년에 있었던 일과 같은 일을 또 한 번 겪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엄청나게 큰 선거 비용을 지출해야지만 선거전을 치를 수 있게 되는 이런 상황이 돼서 결국은 아주 극렬한 돈싸움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선거 자금이 누가 더 많이 마련이 되느냐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고요.